들어오신 분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세상이 참 요지경이에요, 요지경. 그 신라젠이라고 한참 말 많았잖아요. 신라젠이 지금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대요. 이제 코스닥 위원회에서 이제 최종 결정을 내리거든요. 20일 이내 결판이 날 거예요. 근데 17만 개미들이 지금 들어가서 이제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스템 임플란트도 마찬가지로 뭐 한 2만 명 정도 있다 그러고. 근데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또 오늘 보니까 LG 엔솔 여기에는 오늘 하루에 32조가 몰렸대요. 그러니까 시중 유동 자금이 갈 데가 없어서 이쪽으로 이제 다 몰렸다, 이런 뉴스가 조선일보에 나와요. 세상이 웃깁니다. 한쪽에서는 망해가지고 상장 폐지 결정이 나오는데 한쪽에서는 또 막 돈이 무지막지하게 몰리고, 참 세상이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참 희한합니다. 희한해. 진짜 웃기죠. 과연 1%의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도 이게 공모주 청약을 할까? 이 갑자기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혹시 넣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예. 또 너무 점잖게 또 그거 하신다. 하여튼 한국 주식시장도 좀 안 좋아요. 미국 시장도 조금 안 좋고, 그냥 뭐 금값, 은값은 계속 뭐 그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금값, 은값이 조금 떨어지면은 환율이 올라서 방어를 하고, 환율이 또 조금 조정을 받으면은 국제금시세, 또 원시세는 상대적으로 강하고, 뭐 그런 흐름이 계속 보이고 있어요. 예. 뭐 이랬든 저랬든 큰 가격 변화가 없으니까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한국경제TV 뉴스입니다. 그래서 신라젠 상장 폐지 결정, 속타는 17만 개미들, 그러니까 개미 주주들, 개인들 주주들이 17만 명이나 된다는 말이죠. 20영업일 내에 열리는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신라젠 적각 이의 신청할 것. 오늘 난 거에 대해서 이제 적각 이의 신청을 했죠. 1년 정도의 기회를 또 줬는데, 네, 뭐 결과가 안 좋았나 봐요. 주주연합은 거래소 상대로 소송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항상 이런 일이지만은 뭐 소송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개인이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힘들 뿐더러 뭐 한다고 해서 뭐 이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집만 빼고 뭐 이러는 거죠. 조금 이런 거 보면 안타깝습니다. 기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2020년 5월부터 약 20개월간 거래가 정지됐던 신라젠의 상장 폐지가 결정됐다, 이렇게 하네요. 신라젠 주가 조작, 이것도 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여기서 오늘 공시를 한 거예요. 신라젠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고 이날 오후 6시께 공시를 했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예. 지난 2020년 5월 4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 이후로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라젠은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 배임 혐의 발생, 이렇게 나왔거든요. 1년 반 이상이 지금 거래 정지가 된 상태인데 결국은 또 상장 폐지 결정을 해버렸다, 이렇게 나오네요. 읽어보겠습니다. 거래소는 같은 해 11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신라젠의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 이후 지난달 21일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를 거래소에 제출했다. 18일 열린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결국 신라젠의 상장 폐지가 결정됐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신라젠 게시판들 들어가면 지금 뭐 난리가 났겠네요. 코스닥 시장위원회는 상장 폐지 또는 1년 이내의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신라젠의 소액 주주는 17만 4천여 명, 주식수는 6,625만 3천여 주, 지분율은 92.6%. 개인들이 엄청나게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네요. 하기사 외국인 지분율이 45% 정도 되는 요번에 오스템 임플란트도 횡령이 터졌죠. 그 시가총액 상위권에 들어가는 종목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며칠 전에도 방송 한번 보냈는데, 한국 주식 시장이 투명성이 엉망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꺼려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도 대표적인 거죠. 예. 신라젠 주주연합 대표는 거래소를 상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예정이다. 거래소가 문헌상 전 대표의 배임을 미리 알고 상장 심사 때 걸러냈으면 17만 주주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맞는 말인데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할지, 이거는 또 별개의 문제인 거죠. 예. 제 주변에서도 옛날에 진짜 8, 9년, 10년 그때 막 신라젠 이거 좋다면서 대박이라면서 막 그런 얘기도 막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중간에 이제 해먹고 나오는 사람들은 나왔고,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힘들게 이제 이렇게 돼버렸네요. 지금 역대급 청약을 했대요. 신한은행 MMF에 돈줄이 말랐대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열기가 역대급이랍니다. 역대급. 여기 있네요. 매일경제 뉴스에 나온 거고요. 주요 공모주 대여 첫날 청약 점거금 해가지고 나와 있네요. 예전에 SK바이오팜 할 때도 완전 뭐 대여라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빅히트, 이것도 장난 아니었고, 점점 갈수록 계속 커집니다. 카카오뱅크, LG에너지솔루션 32조 6,300, 공모가가 30만원인데 여기 32조 6,300만원 여기 몰렸대요. 예.
그러니까 시중에 자금들이 갈 데가 없다는 게 여기서 확실히 나타나는가 봐요. 예. 대신 신형 하이투자증권 첫날 경쟁률 낮아. LG엔솔 3에서 4주 기대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렇게 뉴스가 나왔으니까 이제 내일 대신 신형 하이투자증권으로 가겠죠. 몰려가면은 이제 서너 주인 줄 알았는데 2주, 한 주더라. 뭐 이런 거. 예. 하기야 이거는 뭐 한 주라도 받으면은 그냥 뭐 공돈 비슷한 그런 분위기잖아요. 예. 예전에 무조건 나왔을 때 따상따상 이랬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무너지고 그래도 뭐 기대감이 많겠죠. 이게 상장되면은 시가총액 거의 거래소에서 한 3위, 4위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한다 그러던데요. 혹시 LG엔솔에 그 돈 넣은 사람 있어요? 흰장갑님 넣으셨구나. 오늘 800주만 공모했는데 잘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공모 요청에 몇 번 한번 해보셨어요, 흰장갑님? 경험담 얘기해 주세요. 다른 사람도 좀 듣게. 많이 먹어본 게 300. 그래도 그거는 진짜 안정적으로 먹으니까 좋겠다. 예. 그거 하시면은 진짜 참치 한 그릇 드시러 가면 되겠다. 소고기나. 예. 우와, 우주공장님 대박이네. 코스닥 초창기 때 500만원 가지고 1억 2천 만든 적이 있네. 대박이네요. 아, 하시는구나. 저는 1%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저는 공모주 청약 이거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아, 하시는구나. 저는 한 번도 공모주 청약의 경험이 없습니다. 주식 꽤 오래 했죠. 한 97년도부터 했으면 지금 24, 5년 됐네요. 아, 미쳤다, 미쳤어. 97년도 1월달에 제가 전역을 했거든요. 약계 복학을 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택시 기사를 해가지고 한 3개월 정도 했죠. 그때 번 돈으로 이제 토목 가니까 제가 동아건설 주식 반, 현대건설 주식 반 이렇게 매수를 하고 나중에는 주식은 묻어두는 것이다 이랬는데 현대건설, 동아건설이 그때 건설회사 1, 2위였거든요. 하나는 상장 폐지되고 하나는 감자탕을 몇 번 끓여 먹더니만 돈이 없네. 최초의 주식 투자 실패. 그 후로도 끊임없이 실패하는 거죠. 인생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에 대해서 별로 일반인 분들한테 별로 권하고 싶은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식으로 대박을 내본 적도 없고, 대박을 낸 거는 뭐 2010년도에 동부정권 투자 수익률 대회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실전 투자 대회 제가 1위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3천만 원 이상 계좌가 있고, 이게 뭐 고급 리거, 그 다음에 2위가 500만 원 이상 리거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리그 3개는 이제 동부정권 직원들이 해가지고 수익률 게임 대회 하는 거 있고 500만원 여기 리그에서 1위를 하고 3천만원에서 3위를 했어요. 상은 하나만 준다 그러길래 그럼 1등 받자 해가지고 요거 받고 올라갔고, 근데 이때도 실제로 동부정권 투자 수익률 대회에서 1위 할 때도 저는 대주매매 공매도로 1위를 했어요. 공매도 매수를 해가지고는 많이 못 먹겠더라고요. 저는 뭐 많이 먹는 재주가 없어요. 첫 번째 투자한 것부터 상장 폐지를 맞아봤고 감자탕도 많이 끓여 먹어봤고 손실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못 모르고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을 전업으로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게 99년도부터 했거든요. 이때가 이제 닷컴 버블에 이건 뭐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거를 뭐 알 수가 있나요? 겁이 나서. 그때 진짜 새로운 기술, 다음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이버텍하고 뭐 이런 거. 그냥 뭐 닷컴만 붙으면 상한가 가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근데 이거를 저는 그렇게 못 먹었어요. 예. 하락하고 이게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걸 몰랐어요. 그냥 그때는 진짜 뭐 새로운 기술의 다이얼 패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보고 그냥 아, 이건 미래 가치는 진짜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100만원 갈 거야, 1000만원 갈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장기 투자로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먹는 거죠. 근데 주식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못 먹어요. 괜히 또 어줍잖게 차트 분석하고 기술적 분석하고 이런다 하고 주식 담당자하고 통화도 해보고 난리를 치는데 안 되는 거죠, 결국은. 그때 주식 투자 수익률 대해서 일단 벌기도 벌고 읽기도 많이 읽고 이랬는데 저 대주매매 공매도로 1위 한 거는 그런 거예요. 예. 매도 자리는 고점에는 잘 물리잖아요. 그 당시에는 참 좋았어요. 그 방법이 맞았고 거의 성률이 뭐 한 95% 이상이었을걸요. 무조건 하면 행복한 시절. 그 전에는 아픔을 굉장히 많이 겪었죠. 그렇게 벌어보게 된 계기. 이 원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지금도 써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 한번 해보면은 뭐가 좋다 해가지고 뭐 정보 받아보라 하면서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오죠. 근데 이거 뭐 대박 주식이다 하면서 지금도 계속 쓸데없는 문자들 막 오고 이래요. 예. 찌라시 있잖아요. 막 찌라시도 피라미드처럼 해가지고 단계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최상층이 받아가지고 작업하고 그 밑에 주고 이런 찌라시들도 받는데 뭐 한 달에 몇백만원, 많게는 4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주고 찌라시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단계별로 해가지고 뭐 한 개씩 자기들이 팔아먹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개인한테까지 해가지고 문자로 오고 마지막에 오는 정보들은 물량 틀 때 날라오는 거죠. 그게 언론의 기사로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객관적으로 100% 누군가가 다 공정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보세요. 최종적으로 제일 높은 사람이 회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최종 결재권자하고 공시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재무 담당하는 사람이 뭐 요 정도 있겠죠. 그 외에 나머지 담당하는 사람이 이거 이상한데 횡령 이런 사건이 나왔다.
그러면서 자꾸 차곡차곡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라. 처음에 1880억 나왔으니까 얼마인지 전부 검토 한번 해봐라.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이 진짜네, 사실이네. 이러면서 정보가 윗단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최종적으로 오늘 회장의 허가를 맡아서 주식 공시 담당자가 공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해가지고 코스닥 시장에 있잖아요. 공시해가지고 올려버리면 끝이에요. 그 사이에는 엄청난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하고 또 연관돼 있겠습니까? 행정사건 터질 것 같다, 안 좋다, 이거 빠져나와라. 아니면 여기 공매도 있으면 공매도 해라.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이건 객관적으로 100% 정보의 공유가 다 똑같이 전달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 이 당시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공매도를 쳤으면은 대박이겠죠. 코스닥의 시가총액 자체도 높았기 때문에 공매도도 된단 말이에요, 이거. 그거 모르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은 일반 개인이 볼 수 있는 뉴스에 나오는 거 있죠. 공시가 나오고 그 뉴스를 풀어가지고 빨리 막 쫙 정권사로 나옵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게 일반인들이 받아보는 찌라시 단계 전 있잖아요. 여러분도 경험 많이 했을걸요. 이거 며칠 날 뉴스 나온다, 뭐 발표 나온다, 이 정도의 뉴스는 찌라시로 나오잖아요. 그게 원래 비공개 정보인데 그것도 실제로는 위반이잖아요. 근데 뭐 그런 게 비일비재하니까. 근데 이거는 뭐 니만 아는 비밀이다 이러면서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 니만 살아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벌써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이 정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제일 위험한 거죠. 예, 정보의 단계에서 아예 뉴스로 나와버리고 진짜 맞네 하는 사람들은 이제 조심하고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든지 뭐 하든지 하는데,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 진짜 맞네 해가지고 그 정도 주가는 어느 정도는 올라가거든. 올라가는 거 보고 있다가 아 진짜네 이러면서 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면서 이제 골라가는 거죠. 예. 이 제로의 강도가 워낙 세면은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막 더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 여기서 이제 이 판단을 하는 거죠. 뉴스가 마지막은 마지막인데 여기서 보통은 끝나느냐, 여기 매도 때릴까, 여기 매도 때릴까, 여기 매도 때릴까, 이런 거죠. 근데 뉴스가 재료가 너무 강하고 사람들의 수급이 너무 많이 받쳐준다,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뛰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상한가 꽂혀버리고 문 닫아버리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루 이틀 더 고생하는 거죠. 무섭죠, 이때는 심리적으로. 적절한 금액만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물리더라도 거의 회복해요, 며칠 있으면은. 이렇게 하고 있다가 막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가는 거죠, 나락으로. 최근에 대선주들 보면 그렇잖아요. 작업해가지고 막 올라갔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자기 당에서 뭐 1위로 된다 안 된다, 대선 후보가 된다 안 된다 하면 막 그 기대감 올라가죠. 근데 1위가 됐다 그래도 얘는 폭락해요. 근데 이 원리를 갖다 사람들이 이제 수십 년 동안 반복되는 건데 이거를 그렇게나 또 당해요. 또 상해요. 안타깝죠. 예. 주혜님, 좋은 주식은 없답니다. 팔릴 주식을 고를 뿐이라고 하네요. 그쵸, 맞아요. 팔릴 주식을 고르는 거. 예.